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박재준입니다. 네, 저는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훈입니다. 네, 오늘은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한다면서요 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BSD 적응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외래 진료실에서 제가 오늘 종이 한 장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죠.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진료실에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죽진 않나요? 항암 치료를 하고 머리가 다 빠지면 어떡하죠? 근데 혹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은 아닐까요? 라고 종이 한 장에 한 줄 적혀 있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 외래에서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사실 종이 한 장 가지고만 알 수 없죠. 내시경 사진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위암이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위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위암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암은 다른 암하고 같이 1기, 2기, 3기, 4기 네 가지 병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랬을 때 검진 결과 통보서에 조직검사 하나를 가지고 위암을 치료 방법을 당연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암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위암이 몇 개인지를 알려면은 내시경뿐만 아니라 CT도 찍어야 되고 또 다른 PET CT라고 하는 그런 몸 전신을 보는 그런 CT도 같이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변이 얼마나 뿌리 내려 있는지, 그리고 임파선이 주변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에 따라서 1기에서 4기까지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위암을 1기에서 4기까지 나눈 다음에 보통 다른 암하고 다르게 위암은 1기 그리고 1기 이상으로 나누어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일반 분들이 통용되는 여러 가지 암의 용어들이 있는데 조기 위암이라고 제가 설명하면 조기 위암이 초기 위암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1기 위암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조기 위암이나 초기 위암 또는 1기 위암이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게 아닌 2기나 3기나 4기의 암을 진행성 위암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위암이 얼마나 빨리 발견하냐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초기 위암인 경우, 조기 위암인 경우 다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1기 중에서 일부에서 내시경 치료를 하고요. 1기 중에서 조금 진행된 1기, 1기 초, 1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와 2기와 3기는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4기인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1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과연 어떻게 내시경 치료를, 어떤 부분을 내시경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치료를 하는 1기인지 아니면 수술을 하는 1기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종양의 깊이가 얕으면은 내시경 치료를 하고요. 깊으면은 수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시경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 내시경이라든지 내시경상에서 그런 종양의 모양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한번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 세포 분화도라는 말을 씁니다. 분화도가 좋다, 나쁘다. 다음은 임파선 전이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림프 혈관 전이가 있다,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저희들 이제 의사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서 1기냐, 1기 초이냐, 1기 말이냐를 구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종양의 깊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기 위암은 점막층과 점막 하층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깊은 부분은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막 하층 중에서도 얕은 점막 하층인 경우는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세포 분화도라는 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요.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포 분화도, 좋은 세포 분화도와 나쁜 세포 분화도가 나와 있습니다. 세포 분화도가 좋다는 것은 암세포가 나란하게 잘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세포 분화도가 나쁘다는 것은 세포벽이라고 보통 하죠. 벽들이 다 허물어져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경계가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런 세포 분화도가 나쁜 암은
임파선 전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화도가 나쁜 암은 수술적인 치료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T를 찍어서 임파선이 전이를 했나 안 했냐 하는 것은 영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림프 혈관 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암세포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림프관을 통해서 영양도 얻고 혈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자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양이 있을 때 그 종양에 공급하는 혈관이나 림프관 같은 것들을 그림에서 보실 수 있을 건데 거기서 종양이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경우 그거는 이제 절제된 조직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된 다음에 종양은 완전 제거를 했지만 림프 혈관 전이가 보이는 경우 그때는 이미 타고 나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전이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임파선을 다 절제를 해야지 내시경 치료만 가지고는 완전 치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상을 제가 정리를 드리면 건강검진 결과표에 악성종양이라는 그런 진단명을 얻었을 때 이거 하나 가지고는 당연히 내시경 치료를 하는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CT를 찍고 PET CT를 찍고 필요에 따라서는 PET CT를 찍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검사들의 결과에 따라서 종양의 깊이가 얕고 그 다음 임파선 전이가 없고 다른 장기의 전이가 없으면서 세포 분화도가 좋고 림프 혈관 전이가 없는 꽤 복잡하죠. 이런 경우에 내시경 치료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았을 때 내시경 치료를 어떤 암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림 자료 등을 사용하여서 ESD의 적응증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은 ESD의 이점이 무엇인가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내시경 치료의 이점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시경 치료를 하면은 당연히 수술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위를 보존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전신 마취를 대부분 하지 않고 내시경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시경 치료 중에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내시경 치료는 전신 마취 하에서 치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요. 위를 일부만 절제하기 때문에 위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기간도 짧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가적인 이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병변이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변인지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변인지가 애매한 경우에 그 상황에서 내시경 치료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내시경 치료의 적응증이라고 표현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그걸로 치료가 끝날 수 있지만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없는 범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인자들이 포함된 그런 범위라면은 수술적 치료를 그 다음 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중간 단계의 정확한 병변의 상태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내시경 치료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환자한테 그리고 보호자에게 확신을 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ESD 시술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시경 치료는 사실 이제 치료를 하시러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 따라서는 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 시술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바쁘기 때문에 인턴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술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라고 그런 설명을 듣게 되는데 일단 우선 이제 칼을 대는 시술이고 칼을 대면 피가 나기 때문에 시술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출혈 가능성이 있는 약제 또는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들은 일주일 정도 전부터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3일 정도 중단하는 약도 있고요. 그 다음 일주일 정도 중단하는 약도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한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죠. 내시경 치료를 하는 경우에 합병증이 적지만 생기기 때문에 수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런 응급 수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혈액 검사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반 내시경,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받는 내시경하고 똑같이 그 전날 자정부터 금식, 저녁 먹고 나서 금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내시경 치료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건 저희들이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뭐 잘 숙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병변이 있는 부분에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점을 똑똑똑 찍어서 우리가 재단하듯이 요 정도 절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단을 하기 위해서 점을 찍고요. 두 번째는 위벽은 굉장히 얇습니다. 1cm도 안 되고 한 4, 5mm 정도 되는 굉장히 얇은 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종양을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려워서 점막하 용액이라고 해서 점막 바로 아래층에 파란색 또는 흰색 용액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점막을 붕 띄운 다음에 위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이 절제가 잘 되게 안전하게 절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점을 찍어서 절제를 할 병변의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절제를 할 점막의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 칼을 사용해서 둘레를 삥 둘러서 고랑 같은 걸 만듭니다. 이렇게 원형 절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절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칼집을 넣은 절개부 아래쪽으로 이제 다른 칼을 사용해서 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시경 치료를 내시경적 점막 박리술,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박리라고 하는 게 뜯어내는 겁니다. 뭐 표현에 따라서는 벗겨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포를 뜨듯이 떠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종양을 다 절제하고 나서 아래쪽에는 혈관들이 지혈대 출혈을 하고 있는 혈관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혈관들을 나중에 출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 지혈을 한 다음에 시술을 마치게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내시경적 이제 실제 내시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맨 이제 오른쪽 위쪽에 왼쪽부터 1번이라고 제가 번호를 임의로 매겨 보면은 1번이 병변이 있는 부분이고요. 2번은 병변 주변에 재단을 하듯이 점을 찍어서 경계를 표시를 합니다. 3번 그림은 파란색 용액을 넣어서 절제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붕 띄워서 안전한 절제를 위해서 용액을 주입을 하고 4번은 점을 찍은 바깥쪽으로 둘레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5번 아래쪽으로 박리를 하고요. 6번은 박리가 다 된 사진의 모습입니다. 7번은 바닥에 있는 혈관을 다 지혈을 해서 지혈이 된 상태의 점막, 8번은 그 절제된 조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거치지만 각 번호 1번과 2번 사이, 2번과 3번 사이, 3번과 4번 사이에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돌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저희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것은 환자들이 수면이 잘 안 돼가지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은 기억 못하고 회진돌로 가서 굉장히 얄미워서 말씀을 드리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는 다 좋게 잘 나왔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게 시술자를 안전하게 시술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시경 치료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추적 검사를 할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과를 보러 외래를 오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2년 동안은 6개월 정도마다 내시경을 하고요. 2년이 지나면 1년마다 하면 결국 5년이 지나면 완치가 되겠죠. 그래서 5년 동안 몇 번의 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 병이 생기면 다른 장소에 또 시기를 달리해서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해서 생겼을 때 빨리 치료를 또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고 CT도 찍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술 과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EST 후 다시 외과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내시경 치료를 했는데 또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시경 치료를 하기 전의 기준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세포를 확인하고 CT를 통해서 주변의 장기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병변을 몸 바깥으로 꺼내지 않고 의사들의 추측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의 적응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양의 깊이가 얕고 세포의 분화도가 좋고 임파선의 전이가 없고 림프 혈관 전이가 없는 경우에 내시경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줄 알았는데 조직을 몸에서 꺼내고 나니까 조직 덩어리를 다 암 덩어리를 꺼내고 나니까
종양이 얕은 줄 알았는데 깊다. 사실 얕고 깊다의 결정을 하는 거는 아니 깊은지 얕은지 그것도 결정 못해라고 하는 분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양의 깊이는 눈으로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아니고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보다 한 0.5mm 정도? 사실 뭐 0.5mm면 얼마큼일까요? 머리카락보다는 좀 굵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0.5mm보다 더 깊은 경우 그 한치의 차이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0.5mm 때문에 과연 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여러 가지 논문들에 따르면 0.5mm가 더 깊은 경우에는 임파선 전이 확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기 때문에 임파선까지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깊이가 얕은 줄 알았는데 꺼내고 나니까 깊더라. 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줄 알았는데 다 꺼내고 나니까 분화도가 나쁜 세포들이 막 섞여 있더라. 그런 경우. 다음에 임파선 전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추적 검사를 하다 보면 임파선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T를 찍으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림프 혈관 전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절제 조직을 다 확인해 봤을 때 림프관이나 혈관에 암세포가 들어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내시경 치료를 해서 종양을 완전히 절개하고 박리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임파선 절제, 임파선 전이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적으로 임파선을 다 절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적인 목적으로는 추가 수술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 해주신 우리 김동훈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